안녕하세요. 일전에 중환자실에 친정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계신데 시댁 식구들이 여행 가자 한다고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작년에 글을 쓴 이후로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 사이에 친정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 머무르며 이혼 소송 중입니다. 바삐 사느라 잊고 있었는데 일면식 하나 없는 저에게 자기 일처럼 댓글을 달아주신 게 생각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사실 훨씬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경제활동에 손을 놓은 지 5년 정도 됐었기에 막막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온전히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바보 같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일을 하루 앞둔 날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 얼굴에 아무렇지 않게 로션을 발라주고 있더라고요. 소리 없이 울고 있어도 분명히 봤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만지고 있는 모습에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열흘 전에 저희 아버지께 문자 한 통을 넣었더군요.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어 같이 살려면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나 봐요.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냐고 저희 엄마는 난리가 나셨지만 어차피 안 볼 사이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분께서 하는 말씀이 길면 1년, 짧아도 8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얼른 이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요즘은 보시는 분들마다 사정을 모르는데도 얼굴이 좋아졌다며 보기 좋다 해주셔서 저에게도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아이도 아빠를 찾지 않아 그 부분에 있었던 걱정은 줄어든 상태인데 아직 어려서인지 조금 더 크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돼가는데 석 달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온전히 아이만 볼 수 있어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아이도 말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좋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더 즐거운 나날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문득 깨서 이런저런 생각에 글을 쓰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잘 지낸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이혼이 답은 아니겠지만 저와 비슷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다 떠나서 본인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기에 더 그런 것 같네요.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제 지난 얘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려요. 얼마 전 번호를 바꾸고 난 후 카톡 아이디도 새로 만든 상태라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쓰던 카톡 아이디가 PC에 아직 연결되어 있어 들어가 봤더니 시간 날 때 연락 달라며 얘기 좀 하게 밖에서 보자는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아빠한테 톡을 보내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냈는데 제가 회신이 없으니 아빠한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카톡도 탈퇴한 상태이고 그 사람을 포함해서 시가 식구들 모두가 바뀐 제 번호를 모르고 있어 저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 찾아오면 볼 수 있겠지만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아마 지금쯤 본인 식구들과 소장 답변서 제출하는 걸 의논하고 있겠죠. 위자료와 양육비를 안 주려고 눈에 불 켜고 있을 게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혼하자 얘기했을 때 양육비를 못 준다고 아이는 두고 몸만 나가라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쉽게 협의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처럼 시간을 끌면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만 망가지거든요. 아무튼 저는 몇 달 뒤면 부모님이 분양받으신 아파트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라 제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제 저희가 사는 곳도 모를 겁니다. 아이한테도 더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큰 걱정이네요. 그래도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걱정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댁에 늘 행복과 기쁨만이 가득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부모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처가에서 여행 가잔다고 하면 군말 없이 갔을까요? 인간이 아닌 거죠. 시부모란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앞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아이와 쓴이를 위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두 번째. 저도 일해서 손 놓은 지 4년이라 과연 아이가 어린데 괜찮을까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 동시에 입사한 회사에 몇 년째 잘 다니고 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은 강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린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런 남편과 시부모라면 저라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내가 편히 숨쉬며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 있고 삶의 질도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니 더더욱 미련이 없으실 겁니다.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별 사이코놈을 다 보겠네요. 저런 인간도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아마 쓴이 남편은 쓴이랑 결혼하고 애 낳은 걸로 평생 운을 다 썼을 겁니다. 앞으로 힘내시고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때 글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 입이 떡 벌어졌었어요. 진짜 뇌가 없지 않은 이상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다는데 아내이자 며느리한테 어떻게 여행 가자는 말이 나오나요? 그런 사람들 뇌구조는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하네요. 전응아인 그런 사람들과 영 끊고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부모는 항상 건강하고 영원히 살 줄 아는가 봅니다. 님과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젠 행복해야죠. 이혼 선택한 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